자, 지금 순주님이 이제 시즌2 이제 다시 세월호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은 다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6번째 시간이니까 3분을 인터뷰했고요. 관련되신 분들. 그 3번째 시간은 지금 역시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이 3번째 시간이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검찰에 네.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려봤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네. 네, 일단. 그래서 일단 대략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1, 2회 방송에서 아, 검찰이 이렇게 했구나. 예, 감은 잡으셨을 거고, 중간에 뭐 그 황교안이나 우병우의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제 기사로 보셨을 텐데, 네, 우선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그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그리고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과실치사를 빼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던 검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 실패 관련돼서 그 질의를 그 광주 지원 국정 그 감사에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서기호 그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서기호 의원께서 1, 2, 3장 말고도 그 위에 목포나 뭐 서해총장, 뭐 검찰 그 해경청장들이 많은데 그 1, 2, 3장 혼자만 잘못이냐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봐요. 변찬우 그 지검장한테. 그러니까 변찬우 지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간부들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 3정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위에 뭐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아하. 이 부분에 논란이 지금 많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이 바로 근거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현장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김경일 말고 상황실에 있었던 목포서장, 아니 그 서해청장, 경찰청, 해경청장 모두는 현장 상황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상층이라고 하면 목포나 뭐 서해청 이런 공무원들이 될 텐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랐으니까 우리는 기소를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도 보고 있었고 교신도 했었고 또 유일하게 TRS로 뭐 그 김경일 정장이 곧 침몰한다고 얘기해도 김수현하고 김문홍하고 김석규는 구조를 하라. 구조 얼마나 됐냐. 탑승객 얼마나 나왔냐. 상황이 어떠냐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많은 구조 세력을 침몰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다 보니 확인을 못한 거지.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다. 근데 변찬호 지검장 얘기를 해요. 얘는 몰랐으니까 우리는 과실치사 줄 수가 없어.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요. 잠깐 짚고 네. 넘어가면은 네. 그냥 일반인들의 과실치사보다 네.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훨씬 더 중재로 다뤄지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야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경우가 많지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 3 정장도 참 과실치사를 하기 어려운데, 그 윗선까지 어려울 거다.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기 의원이 다시 1, 2, 3정 혼자만 단독 범행이겠냐고, 다른 정황 같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윗선은 전혀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했는데, 윗선은 전혀 모르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현장이 너무 급박했다. 그래서 1, 2, 3정 정장이 일일이 상황을 다 윗선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시즌 1 때 다 이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침몰 상황만 급박했어요. 현장에는 해경들은 전혀 급박하지 않았죠. 예. 김경일도 현장에 도착해서 그 브릿지랑 자기 선체 1, 2, 3정 높이 맞추려고 10분 동안 멍 때리고 이러고 서 있었잖아요. 해경들은 급박하지 않았어요. 침몰 상황만 급박했던 거지. 빨리 구조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해서 1, 2, 3장 정장이 다 보고를 못했고 그러니까 윗선들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과실치사 할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구나 하고 납득을 한 거죠. 검찰이. 넌 몰랐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지금 해경 지휘부들을. 그래서 단 한 명도 구속이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 이한성 의원이 세월호 접근해가지고 선원들만 구조하고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찬우가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다에 빠져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느라 열심히 했다. 그렇죠. 구조는 안 하고 빠진 사람 건졌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이한성 의원이 물어봐요. 뭐 이렇게 그 현장 지휘관이었으면은 뭐 그 선박이나 다른 것도 동원할 수 있는 명령 같은 걸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을 때는 그 행사 그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 책임을 다하라고 그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데 당시 왜 그 유기치사 그 과실치사가 안 들어갔죠. 기소 내용에 공문서 뭐 위조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구조를 못했는데 유기치사나 이런 걸 왜 안 넣냐라고 물어보니까 변찬우가 그래요. 과실범 처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말 의지가 없죠. 과실범.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네가 못 구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갖다 대려면 과실범을 갖다 대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좀 어려웠다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과실치사, 치상 있고 치사가 있는데 예. 그걸 평가하는 사실상의 기준은 뭐냐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의 그렇죠.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이 네. 그냥 뭐 음모론 다 빼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현장에 1, 2, 3정, 그건 네. 그냥 123정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123정을 갖고 가서 네. 적극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렇죠. 방송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근데 실제로 드러난 증거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선원들만 구해서 데리고 나왔고 네. 물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들만 건드리는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과실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렇대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변찬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례가 없었습니다. 구조 활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조를 실패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진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거에 그 대형 재난일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 그러니까 그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공사 현장 소장 2년 받았고요. 서울 그 동부 뭐 사업소장? 서울시 동부 간선 사업소장 금고 1년 6개월. 이 금고가 징역형인데 징역형이긴 한데 노역이 없는 거래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노역하지 않고 있었던 이게 1년 6개월. 그 외에 지자체 담당 안전 공무원들은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삼풍백화점 502명 사망했는데 회장이 7년 6개월 받고 그거 말고는 안전 공무원들 다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그 전 서초구청장 당시가 아니고 전 서초구청장이 징역이 10개월. 그때 허가해 준 사람. 예, 그렇죠. 10개월 고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났고 시랜드 같은 경우 23명이 죽었는데 그 수련원 대표 1년, 유치원 원장 2년 6개월 그리고 인허가 그때 왜 군수가 좀 비리가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이 사람 처벌 안 됐고요. 관련 공무원 뭐 안전 뭐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 처벌된 사람 없고 지하철도 뭐 방화 업무 무기정이 됐으나 그 지하철 운전했던 그 기관사 금고 5년 받은 거 이외에 뭐 대우 지하철공사에 재난 대응하는 뭐 그 관련 공무원들 전혀 처벌 없었고 하물며 서해페리오 같은 경우에도 과승 2배 넘게 이제 과적 과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론 자연 재해로 해서 배가 넘어갔지만 과적이 큰 그건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군산 항만청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 4명조차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공무원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얘 말이 맞아요. 전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전례를 얘네들도 깨기 싫은 거죠. 이거 무슨 카르텔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다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법 책임을 진 걸. 그러니까 1, 2, 3정 정장 하나 3년 지금 기소한 거 엄청나게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네. 최근에 문용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네. 유죄를 받았는데요. 네. 그게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황교안의 역할이랑 비슷한 거라고 좀 맞아요. 보여요. 예, 맞아요. 외압을 해서 실제로 김경일 정장만 3년 받게 만드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업무살 과시사를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병우라든지 황교안의 지금 외압을 행사했던 부분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으면 네네. 세월호는 어떤 식으로 다시 진상 규명이 될지는 아직 저는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네. 특검 또는 네. 뭐 제2기 특조위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 때 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경일 절장은 지금 나올 때가 돼버렸죠 이제. 네, 2008년도 2월에 이제 출소를 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참 안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대형 재난을 보니 참 공무원들이 잘
잘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플러스 검사 플러스 판사들이 힘을 합친 결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행정들 이외에 해수부나 뭐 총리, 안행부, 요런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그 전해철 위원이 뭐 전체적인 형사 책임, 은 적어도 이제 전제하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김기태 검찰총장이 1, 2, 3장에 대해서 법률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얘도 얘기하죠. 검찰총장이 1, 2, 3장에 또 법률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근데 그 위에 한두 단계 선너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형사 책임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맞나요,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 이게 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요렇게 해서 그러면 딱 보기에도 해수부 뭐 안행부 전혀 총리 조사 안 했겠죠. 예, 굳이 뭐. 그리고 이제 최상화 차장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뇌물 같은 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내용에는 이게 아예 없다고 이제 시즌 1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최상화 차장이 지금 2017년도 5월 11일 근래죠. 2심까지 항소심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3심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죄목이 뭐냐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 방해, 선박안전 위반 교사,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가 됐습니다. 뭐 과실치사, 순환구호법, 뭐 이런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잘못해서 구속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까지 지금 무죄가 났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압수수색 관련해서 세월호 국정조사 2014년도 7월 9일에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우 의원이 요 사고 상황,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유족들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카카오톡 밴드 등 SNS 계정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유족들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우 의원이 유족들에 대한 검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족들에 대한 검토 플러스 나중에 소송에 대비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족들의 검토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일이 났을 때 이렇게 약한 고리를 뭐 어떻게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얘기를 좀 해서 자기 편으로 좀 일부를 만들면 좀 더 일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가장 최소로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최소로. 그래서 그렇게 뉘앙스가 전 딱 보기에 뭘 검토를 하려고 이거를 보지? 그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목포해경 사법경찰관 명의로 해서 압수수색에 이제 사실이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압수수색 통지서가 이제 6월 20일 날 대구로 이제 발송이 돼요. 가족들 모르게 이제 일방으로 이래저래 필요해서 우리 압수수색해서 봤어라고 이제 6월 20일 날 통지가 가는데 2014년도 6월 20일 날이면 유가족분들께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죠. 뭐 광화문에 있거나 단식하거나. 이제 그래서 이거 온지도 이제 모르셨다가 이제 나중에 아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통화 같은 것도 이제 통화 내역이나 문자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근데 확인을 했던 날짜가 4월 16일 8시부터, 그러니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게 4월 16일 8시부터 17일 8시까지로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정진우 의원이 이거는 이제 사고 나기 직전부터 하루잖아요. 24시간. 근데 다 아시겠지만 출항하기 전에 늦게 출항을 했죠. 안개 때문에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세월호만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출항하기 전에 선원들이 출항하지 말자고 항의를 했던 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출항 지연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당일날 왜 저녁에 김한식 사장이 출항 부두에서 직접 회의까지 했었죠. 단원고 선생님들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침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16일 8시부터가 아니고 출항하기 전부터
조사를 할 거면 예,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된 건지 왜 침몰을 하게 된 건지 정확히 조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출항 전부터 그 압수수색을 해서 봐야죠. 근데 4월 16일 8시부터 17일 8시까지만 한정해서 통화 목록에 대해서 그 봤어요.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근데 왜 이렇게 기간을 짧게 했냐고 그 전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황교안이 한다는 얘기가 압수수색 기간을 길게 하면 법원이 기각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 24시간만 딱 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법원도 바보가 아닌데 수사하는데 필요하다는데 그 24시간 넘겼다 기각을 하겠어요, 영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기각 그 시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침몰 원인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예, 그 4월 16일 8시부터 압수수색해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그 이제 그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외부에 얼마나 알려졌느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쯤에서 한번 네. 스톱을 한번 시켜봅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름 진행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미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는 그냥 일반이니까 이건 좀 넘어가지 않냐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좀 뭔가 미심쩍은 수사의 대개의 어떤 얼개들은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기보다는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안 한 거죠. 네. 검찰들 광주지검에 있는 검찰들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굴절시킨 건 사실 황교안이나 우병우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보가 아니면은 그게 김경일 하나로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근데 김경일 하나만 지금 처벌하고 나머지들은 손도 대지 않은 부분이 나름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하기에는 또 시민 입장에서는 예, 전혀 와닿지 않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건 차치하고라도 네. 검찰들이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내가 이걸 보호해줘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라고 느껴서 수사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 지금 뭐 외압 의혹 같은 게 드러난 것만 있어서 그런 거지 저는 네. 밖으로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중에 몇몇 개만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각종 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덮고 은폐하고 이런 걸 했겠냐고요. 그쵸.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디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그러면 검찰이 칭찬을 받았겠지만 네. 이래저래 누더기 대 수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충성을 참 잘한,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예, 그렇게 해서 뭐 압수수색을 휴대폰이나 통화 내역을 보긴 했는데 출항 전부터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왜 했느냐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 날 그 카톡 압수수색 한 내용이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저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게 10시 17분이 마지막 문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카톡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마지막이 10시 17분이래.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10시 17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확인된 게 없죠. 그래서 검찰이 요 카톡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1차가 이제 처음에 압수수색한 날짜가 4월 20 날이에요. 2014년도. 그리고 요걸 분석해서 발표를 한 게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 날 그리고 2차는 5월 28일 날부터 29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검사 그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근데 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압수수색한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탑승객들의 최종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시간, 그리고 참사 당시 세월호 상황에 들어있는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476명 추정인 탑승객들이 이제 탑승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교사가 이제 단원고에 교사가 14명, 학생이 325명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상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탑승객들의 보냈던 시간이나 위치 같은 거를 위주로 검사를 해서 나온 게 1차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카톡 내용이 19명 거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2차가 14명, 학생이 325명인데. 근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상황에 대해서 나 지금 더 기울어 엄마 보고 싶어 이런 내용들이 1차 때는 19명 내용만 확인이 됐대요.
그리고 2차 때는 14명께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제 본사에서 가져간 압수수색 하드 자체를 그냥 가져갔잖아요. 쭉 내역을 뽑아간 게 아니고 그냥 기계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제기된 의혹들 기억나세요? 카톡 같은 걸 일부러 막았다. 뭐 음.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통신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기지국들이 있잖아요. 바닷가지만 네. 그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사실상 먹통시킨 상태. 네네. 그런 의혹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학생만 해도 일반 승객들 그냥 빼고 학생만 해도 325명인데 이 시간에 카톡한 게 1차가 19명, 2차가 14명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 이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네, 말이 안 돼요. 엄청난 걸 했을 텐데. 그럼요. 애들 손에 항상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지금 최근에 바다에서 회수한 휴대폰들 지금 포렌식 해보면은 네. 별게 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하드를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2014년도 5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 검찰이 가져가고 나서 한 달 뒤에 5월 21일 날 자신의 아이들의 카톡 내용을 세월호 참사 당시의 메시지를 좀 보내달라 해서 카카오톡으로 협조 공문을 했는데 이게 그 통신 비밀 보호법으로 못 주겠다 해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부모도 모르는 내용을 지금 검찰은 알고 있을 텐데 공개를 안 하고 있죠. 파장이 엄청나게 큰 뭐가 있었을랐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게 아니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일단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거 말고도 이제 통화 내용이 또 삭제가 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팽목항에 가 있는 그 외부에 있던 지인이 전화했던 내용도 삭제가 되고 그런 게 뭐 팝페이스 통해서 인터뷰도 되고 했어요. 근데 요게 그 2014년도 6월 18일 날 세월호 대정부 질문에서 김면 의원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면 의원이 그 다윤 아버님이 15일 날 저녁부터 그 딸하고 그러니까 15일 날 11시 12분부터 16일 날 오전 10시 1분까지 10여 차례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됐대요. 이거는 검찰 영역이 아니고 국정원 영역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낙 검찰하고 국정원 짬짬이를 많이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황교안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사라진 통화가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삭제된 건 없다라고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고. 국가기관으로만 따지면 국정원에 의심이 보내지는 사건이고 그렇죠.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내 핸드폰 안에 있던 메시지가 사라지는 걸 다 확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많죠. 때문에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만약에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그 주체가 들어와서 한 짓이라면 네. 그것은 일종의 사건 은폐의 정황이잖아요. 예. 그럼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황교안의 답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고의로 삭제된 거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면 뭐 착각을 했을 거야. 10번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사 안 했다. 이런 것도 물론 다시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 해경을 늦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6월 달에. 그 사이에 이것저것 참 삭제하고 싹 다시 만들고 그런 게 많았죠. 해경들이. 그래서 녹취록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뭐 삭제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 이상하다 하는 녹취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조작됐다 아니면 일부 이제 편집이 됐다라는 의혹이 되게 많았는데 황교안은 역시 조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일부러 조작했다는 걸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주 VTS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강원식 1항사가 처음에 이제 뭐 진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제주도로 했지? 라는 그 의혹에서 8시 55분에 제주 VTS로 전화를 해요. 12번 채널로. 근데 제주 VTS에서 21번 채널로 갑자기 채널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1번 채널로 바꿨는데 바꾼 직후에 5분 동안 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해수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21번 채널은 원래 녹음이 안 되는 채널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음성 파일을 분석을 해서 이제 들어보니 21번 채널로도 음성 파일이 있어요. 그건 녹음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음성 파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1번 채널도 녹음이 되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5분이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첫 신고하고 나서 9시 이제 뭐 2, 3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시간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무슨 내용을 교신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5분이 딱 삭제가 된 상태로 제출이 돼요. 예. 이것도 있고, 뭐, 진도 VTS 교신하는 것도 이제, 뭐, 이것도 팝페이스에서 내용 나왔었지만, 그 세월호가 먼저 그 진도 VTS를 요청을 하지 않죠. 진도 VTS가 먼저 불러요, 세월호. 귀선 지금 침몰 중이냐고. 그럼 세월호 선원들은 진도 VTS가 불러줄 때까지
채널을 67번으로 바꾸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얘기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6번부터 시작하는 교신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들이 참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녹취록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다른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끊기거나, 예, 전화 이렇게 뭐 끊어진 소리가 나거나 또 소리가 나거나 그런 녹취록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조작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순주님이 이제 시즌2 이제 다시 세월호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은 다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6번째 시간이니까 3분을 인터뷰했고요. 관련되신 분들. 그 3번째 시간은 지금 역시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이 3번째 시간이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검찰에 네.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려봤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네. 네, 일단. 그래서 일단 대략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1, 2회 방송에서, 검찰이 이렇게 했구나. 예, 감은 잡으셨을 거고, 중간에 뭐, 그 황교안이나 우병우의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제 기사로 보셨을 텐데, 네, 우선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그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그리고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과실치사를 빼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던 검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 실패 관련돼서 그 질의를 그 광주 지원 국정 그 감사에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서기호 그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서기호 의원께서 1, 2, 3정 말고도 그 위에 목포나 뭐 서해청장, 뭐 검찰 그 해경청장들이 많은데 그 1, 2, 3정 혼자만 잘못이냐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봐요. 변찬우 그 지검장한테. 그러니까 변찬우 지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간부들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 3정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위에 뭐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아하. 이 부분에 논란이 지금 많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호 의원이 바로 근거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현장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김경일 말고 상황실에 있었던 목포서장, 그 서해청장, 경찰청, 해경청장 모두는 현장 상황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상층이라고 하면 목포나 뭐 서해청 이런 공무원들이 될 텐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랐으니까 우리는 기소를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즌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도 보고 있었고 교신도 했었고 또 유일하게 TRS로 뭐 그 김경일 정장이 곧 침몰한다고 얘기해도 김수현하고 김문홍하고 김석규는 구조를 하라. 구조 얼마나 됐냐. 탑승 계획 얼마나 남았냐. 상황이 어떠냐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많은 구조 세력을 침몰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다 보니 확인을 못한 거지. 상황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다. 근데 변찬호 지검장 얘기를 해요. 얘는 몰랐으니까 우리는 과실치사 줄 수가 없어.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요. 잠깐 짚고 네. 넘어가면은 네. 그냥 일반인들의 과실치사보다 네.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훨씬 더 중재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야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경우가 많지가 않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2, 3 정장도 참 과실치사로 하기 어려운데, 그 윗선까지 어려울 거다.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기 의원이 다시 1, 2, 3정 혼자만 단독 범행이겠냐고, 다른 정황 같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그 변찬호 지검장이 윗선은 전혀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했는데, 윗선은 전혀 모르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게 현장이 너무 급박했다. 그래서 1, 2, 3정 정장이 일일이 상황을 다 윗선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시즌 1 때 다 이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침몰 상황만 급박했어요. 현장에는 해경들은 전혀 급박하지 않았죠. 예. 김경일도 현장에 도착해서 그 브릿지랑 자기 선체 1, 2, 3정 높이 맞추려고 10분 동안 멍 때리고 이러고 서 있었잖아요. 해경들은 급박하지 않았어요. 침몰 상황만 급박했던 거지. 빨리 구조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해서 1, 2, 3정 정장이 다 보고를 못했고 그러니까 윗선들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과실치사 할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구나 하고 납득을 한 거죠, 검찰이. 넌 몰랐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예요. 지금 해경 지휘부들을. 그래서 단 한 명도 구속이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 이한성 의원이 세월호 접근해가지고 선원들만 구조하고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찬우가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다에 빠져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느라 열심히 했다. 그렇죠. 구조는 안 하고 빠진 사람 건졌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변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이한성 의원이 물어봐요. 뭐 이렇게 그 현장 지휘관이었으면은 뭐 그 선박이나 다른 것도 동원할 수 있는 명령 같은 걸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을 때는 그 행사 그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 책임을 다하라고 그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건데 당시 왜 그 유기치사 그 과실치사가 안 들어갔죠. 기소 내용에. 공문서 뭐 위조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구조를 못 했는데 유기치사나 이런 걸 왜 안 넣냐라고 물어보니까 변찬우가 그래요. 과실범 처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말 의지가 없죠. 과실범.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네가 못 구한 거지. 그러니까 굳이 갖다 대려면 과실범을 갖다 대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좀 어려웠다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과실치사, 치상 있고 치사가 있는데 예. 그걸 평가하는 사실상의 기준은 뭐냐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의 그렇죠.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이 네. 그냥 뭐 음모론 다 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현장에 1, 2, 3정, 그건 그냥 123정이라고 부르더만요. 123정을 갖고 가서 적극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렇죠. 방송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근데 실제로 드러난 증거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선원들만 구해서 데리고 나왔고 물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들만 건드리는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과실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렇대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변찬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례가 없었습니다. 구조 활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조를 실패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진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거에 그 대형 재난일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 그러니까 그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공사 현장 소장 2년 받았고요. 서울 그 동부 뭐 사업소장? 서울시 동부 간선 사업소장 금고 1년 6개월. 이 금고가 징역형인데 징역형이긴 한데 노역이 없는 거래네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노역하지 않고 있었던 이게 1년 6개월. 그 외에 지자체 담당 안전 공무원들은 다 집행유예를 풀려났고요. 삼풍백화점 502명 사망했는데 회장이 7년 6개월 받고 그거 말고는 안전 공무원들 다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그 전 서초구청장 당시가 아니고 전 서초구청장이 징역이 10개월. 그때 허가해 준 사람. 예, 그렇죠. 10개월 고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로 이제 끝났고 시랜드 같은 경우 23명이 죽었는데 그 수련원 대표 1년, 유치원 원장 2년 6개월 그리고 인허가 그때 왜 군수가 좀 비리가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이 사람 처벌 안 됐고요. 관련 공무원 뭐 안전 뭐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 처벌된 사람 없고 지하철도 뭐 방화 업무 무기정이 됐으나 그 지하철 운전했던 그 기관사 금고 5년 받은 거 이외에 뭐 대우 지하철공사에 재난 대응하는 뭐 그 관련 공무원들 전혀 처벌 없었고 하물며 서해페류 같은 경우에도 과승 2배 넘게 이제 과적 과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론 자연 재해로 해서 배가 넘어갔지만 과적이 큰 그건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군산 항만청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 4명조차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공무원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얘 말이 맞아요. 전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 전례를 얘네들도 깨기 싫은 거죠. 이거 무슨 카르텔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례가 없었다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진 걸. 그러니까 1, 2, 3정 정장 하나 3년 지금 기소한 거 엄청나게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최근에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유죄를 받았는데요. 그게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황교안의 역할이랑 비슷한 거라고 맞아요. 뭐야? 예, 맞아요. 외압을 해서 실제로 김경일 정장만 3년 받게 만드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업무살 과시사를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우병우라든지 황교안의 지금 외압을 행사했던 부분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으면 세월호는 어떤 식으로 다시 진상 규명이 될지는 아직 저는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특검 또는 뭐 제2기 특조위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할 때 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경희 전 장관 지금 나올 때가 돼버렸죠 이제. 네,